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은 죽기 바로 전에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쭉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간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그래서 주마등처럼 어릴 때부터 쭉 생각을 하고 죽어갑니다. 그럼 그 생각이 그대로 있다가 1000년 뒤에 다시 태어난다면서요. 1000년 뒤에 다시 태어날 때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왜? 마지막으로 죽었을 때 그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대로 그 생각이 안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죽는 거랑 똑같은 게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잠잘 때 마지막 생각이 여러분의 일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잠잘 때 자, 미운 사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치? 좋은 것만 생각하셔야 돼. 이쁜 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좋고 이쁜 게 뭐가 있는데요? 그게 보건행정이에요.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건행정을요, 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보건행정가처럼 바뀐단 말이에요. 진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생 동안 보건행정가로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보건행정에 대해서 뭘 생각하느냐? 정말 보건행정은 공중보건과 다르게 엉뚱한 뭐 이상한 우기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왜? 이론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냥 이론 자체에 충실하게 문제를 내도 여러분이 어차피 모르실 거니까. 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와요. 뭐 꼬거나 말도 안 되는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만 열심히 하신다면 대부분 눈에 딱딱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단계만 딱 넘어가면 보건행정이 되게 쉬워진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효자 과목으로 남는 게 이 보건행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맨날 사용하는 게 이제 유인물. 그래서 유인물도 보시면 그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이것만 하다 보면 또 재미없어요. 막 또 이렇게 하실까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문제들도 가끔가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때그때마다 알아두시되 너무 시간적 투자 많이 하지 마세요. 잘 안 나오는 거니까 혹시라도 나올까 봐서 제가 제시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론에 충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새는 또 피해자, 가해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뭐 누구는 피해자고 누구는 가해자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우리 막 생각할 때 그럼 너는 인생의 피해자냐 가해자냐 막 이런 것도 막 따지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보건소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자,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보건소에 있는 분들은 다 내 문제를 다 할 거야라고 착각을 하세요. 그래서 오셔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다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 선생님 이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저 여기 눈물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눈물 나는 거 왜 나한테 물어보지? 그래서 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네? 자, 그러면 그분은 뭐라 그래요? 너무 불친절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 대답 귀찮아서 대답을 안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하냐면 지적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여러분 몰라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려나?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가해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적 가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얘기해서 할머니들이 어때? 내가 무식하구나. 내가 이거 몰랐구나. 그래서 충격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여러분도 대응하기 위한 게 일반 행정하는 애들. 일반 행정하는 애들은 엄청 잘난 척 많이 하거든요. 자기는 피해 지적 가해자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왜? 행정도 알고 있고 보건도 알고 있잖아요. 두 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지적으로 똑똑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건소에 근무해 봤고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제 생각 많이 나실 겁니다. 그때 조금만 더 공부할 걸 라고 생각 나실 겁니다. 자, 잔소리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이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코가 나옵니다. 코 누구시지? 균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분들도 코가 콜레라에 관한 역학조사에서 밝히네요. 역학조사는 수능인데 근데 코에 콜레라예요. 그럼 코에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그러면 답은요? 4번이죠. 4번. 근데 만약에 3번 뭘로 하실래요? 3번을 답을 하려면 스노우가 콜레라에 관한 역학조사에서 밝히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4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코는 무슨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기억나시나요? 근대의학의 아버지. 그럴 때 파스텔은 누구예요? 현대의학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근대의학의 아버지, 그다음 파스텔은 현대의학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고요. 자, 2번입니다. 우리 보건행정의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 우리 앞자만 따서 가역, 비정, 법경관. 네, 이 중에서 자, 비용 효과 분석 등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접근 방법 뭘까요? 네, 정책론적 접근. 이건 공부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고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서 유의물로 공부하려고 갖고 왔어요. 자, 유의물 보시면 가역, 비정, 법경관 순서 하시라고 순서 엉망으로 해놓은 겁니다. 일단 1차적 고려 대상 뭐예요? 가치관적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현재와 미래의 보건 정책과 사업의 방향 수립 및 실시 여부, 현재와 미래의 보건 정책. 요게 포커스네요. 요게 역사론적 접근이에요. 현재 미래잖아요. 그래서 역사론적. 그래서 4번입니다. 자, 세 번째예요. 제한된 보건 자원으로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답은 예, 경제론적 접근이에요. 답은 7번이고요. 자, 4번입니다. 평등주의적 견해와 자유주의적 견해로 구별된다. 평등주의, 자유주의. 이게 뭘까? 비교? 예, 가치관적 접근. 이게 가치관적 접근. 아, 평등주의, 자유주의는 가치관적 접근이구나. 얼른 외워두시고. 그다음 NHS, NHI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게 비교 체계론적 접근이에요. 비교 체계론적. 그 다음에 6번째, 이거 조금 전에 문제에서 봤던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 뭘까요? 예, 이게 정책론적 접근이에요. 정책론적.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 접근에서 마지막 단계, 이게 관리론적. 아까 가역, 비정, 법관, 관이니까. 그래서 관리론적. 자, 보건의료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충족하는가의 여부? 네, 이게 법률적 접근이에요.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9번째 보시면 미래지향적인가 현실 문제 해결에 적합한가. 이게 뭐죠? 응? 미래지향적인가 현실 문제 해결에 적합한가. 미래지향적이면 개도국에서 주로 채택할까요? 선진국에서 채택할까요? 개도국에서. 미래 잘 살아야 되니까. 미래에 사는 거죠. 현실 문제 적합한 거는 어때? 선진국이죠. 그치? 그래서 목표가 수단이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지금 선진국, 개도국 나왔습니다. 이게 정책론적 접근 방법이에요. 정책론적. 자, 그래서 우리 그냥 단순하게 가역, 비정, 법경과만 외울 게 아니라 뜻도 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연습을 한 겁니다. 하여튼 2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자, 3번입니다. 우리 WHO가 규정한 건강의 정의 중에 사회적 안녕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와 관련이 없는 것은 결국 사회적 안녕의 개념이 아닌 게 뭐냐 이거죠. 그치? 답 몇 번 하셨나요? 2번. 자, 이게 맞아요. 사회적 보장제도의 건전성 이런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지 보장제도에 대해서 강조한 건 아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예,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4번이요. 혹시 지역사회 의학이라고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의학은 의학인데 지역사회 의학이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의학하고 보건하고 그 중간에 낀 건가 보다. 그러니까 의학이니까 의사가 들어가겠죠. 의사긴 의사인데 병원에 있는 의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는 의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꼭 치료하세요, 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방에 신경 쓸까요? 예방에 신경 쓸 거야. 예방에 신경 쓰면서 뭐를 더 신경 쓸까요? 그분이 살고 계시는 환경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겠지. 화장실도 깨끗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위생관념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하겠다라고 좀 감이 잡히셔야 돼. 그래서 옳지 못한 거 답은요? 네, 4번이죠. 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나머지는 자 3번 같은 경우 보세요. 개인의 질병 치료에 관한 임상의학과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겠죠. 의사니까 임상의학하고 지역사회를 접목해. 거기 보완 관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요런 의사들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지역사회 의사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는 이제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의사들이 꽤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의사들이 대부분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더라 제가?
응? 몇 살이라 그랬더라? 나이가 좀 넘었다. 70이 넘었다. 그래서 내가 암도 걸렸고, 나이 70도 됐고,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좀 뭔가 봉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 그만두고 그 지역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었을 겁니다. 또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유임을 잠깐만 볼게요. 자, 지역사회 의학이라고 진짜 있어요. 68년 영국에서 이 레포트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메디컬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여기서 레포트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의학은 인구 집단의 질병 예방 건강 증진뿐이 아니라 관여할 뿐 아니라 자, 지역사회 보건의료 요구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일반 인구 집단, 특수 집단에 대해서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도 제공해줘. 결국 전문의학과 건강증진 요 두 개를 다 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영국에는 이런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그 수정 프로그램도 있고 이거를 과정을 거쳐서 배출된 의사는 지역의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걸 키우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됐고 우리나라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예방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밑에 환경보건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감염병 분야는 물론 만성병까지도 관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서 하는 거는 요구를 먼저 파악하게 돼. 이건 우리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사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을 계획하고, 그리고 서비스의 질까지도 평가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도도 안 되면 타 서비스의 영역과 연계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오제와의 좀 넓은 의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 의학의 특징은 분명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쪽에 포커스를 주는 거야. 그런데 그냥 환경은 아니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랬냐면 의학은 진짜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의학이 발전해도 여전히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임상의학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사회 의사라는 걸 하나 만들게 됐다. 이건 영국에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고요. 당연히 미국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없는 거고요. 그거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 자, 5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변천과죠. 역사 부분은 조금 나옵니다. 특히 보건행정은 45년에서 60년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우리가 48년, 그러니까 그때쯤이네요. 그러니까 미군 정도 있고 대한민국 정부도 수립하고 이때는 별로 좀 어려웠겠죠. 방역행정, 구호행정 그럴 것 같아요. 60년 하면은 인구, 가족계 그리고 필수적인 질병관리 뭐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드셔야 돼. 80년 하면은 치료 위주의 건강관리 정책 맞나? 80년에 뭐가 있었었죠? 80년에? 응? 전국민 건강보험이 89년. 그렇죠? 그럼 전국민 건강보험은 치료 위주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고, 그럼 90년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거 아니야? 정착? 그럼 양적인 확대는 하나겠지. 양적인 확대는 언제야? 89년.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로 들어가면 질적인 걸로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 유임을 잠깐 보세요. 자, 유임을 보시면 45년에서 60년 방역행정, 구호행정에 집중을 했고요. 자, 62년 뭐가 전면 개정됐더니 보건소법의 전면 개정으로 전국 보건소 조직망을 갖춰서 이런 질환을 퇴치 정책을 했다. 자, 60년입니다. 자, 60년이면 60년대 자, 인구 가족계 그런 거 했었겠죠. 그리고 70년대 자, 3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족계획 하나 또 모자보건 또 하나 결핵관리. 예, 이 3개가 이제 공공부문을 통해서 정책의 핵심을 이뤘다. 자, 80년입니다. 89년 뭐가 됐다고요?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문을 열었죠.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 그리고 그러니까 이때는 양적인 확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적인 확대. 그런데 그래서 90년은 옆으로 쭉 가시면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그럼 2000년에는 이제 국가에서 주도했던 정책을 시민단체의 개입으로 이제 조금 더, 그 주도권이 시민 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역사가 있고요. 자, 하는 김에 경제개발까지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을 이 연도를 다 외운다라기보다는 1차 연도만 기억하시면 되지. 1차 연도가 62년입니다. 62년 하면 우리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됐다. 이게 62년부터 5개년이니까 62, 63, 64, 65, 66. 이게 1차년도. 그 다음에 67부터 또 2차년도.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얼추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이 중에 우리 4차년도가 우리랑 좀 관련이 있어서. 자, 4차년도에 특히 77년에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의료보험이었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건강보험 제도를 실시했고, 같은 해에 의료보호도 제정이 됐어요. 지금은 의료급여지만 그때 당시에 의료보호였거든요. 하여튼 두 개가 만들어진 게 77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차, 6차 때가 81년부터 91년이니까 요때 뭐가 있었을까요? 80년에 뭐가 있었죠? 80년에? 농특법. 농특법 하면 뭐예요? 1차 보건의료죠. 1차 보건의료가 더욱 강화됐으며, 그리고 전 국민으로 의료보험이 확대된 게 89년. 아, 이게 5, 6차 때구나 하시면 되고, 7차 때는 그냥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역사는 경제개발이랑 같이 해서 우리 역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자, 6번입니다. 자, 지역사회 주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아, 도와야 된다? 어느 항목과 관련이 있을까요? 봉사성이에요, 봉사성. 자, 우리 이게 뭐예요, 지금? 보기 중에 조장성, 사회성. 이게 뭐예요? 보건행정의 특성. 근데 조장성 및 교육성. 그리고 공공성 및 사회성 있었습니다. 그럼 모두 4개였었던 기억나세요? 네. 그럼 뭐 있어요, 또? 과학성 및 기술성. 그 다음에 봉사성. 있지. 그래서 답은 4번 여전히 맞습니다. 자, 7번이에요. 호스피탈이라는 용어. 호스피탈 하면은 뭐 호스피스 뭐 이런 거. 그치? 근데 호스피탈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호스피탈이 그러니까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호스피탈이라는 게 처음에 호텔부터 시작했던 건 아세요? 호텔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호텔 하면은 그 마을 사람이 쉬는데요. 지나가는 관광객이 쉬는데요. 관광객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동네 사람은 아니고 그냥 대부분 성지순례 쪽이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지순례가 고대니까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여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 고대기에는요. 그게 없었잖아요. 어느 한 곳에 장착 이런 것보다는 유목민 생활을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잠시 쉬고 갑시다라고 하는 데가 이제 호텔이라는 곳이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건강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아프고 어디 오다가 뭐 넘어져서 피부도 좀 까지고 찢어졌어. 그럼 동네 분들이 나 이게 좀 내가 닦아줄게요. 뭐 닦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호텔에서부터 시작한 게 호스피텔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의 병원이 된 거고요. 요게 고대기부터 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스 로마 쪽에서 많이 좀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스피탈은 호텔에서 유래된 거고 호텔은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병원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 답은 1번. 이건 좀 새로운 거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자, 8번입니다. 우리 건강신념 모형 엄청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건강신념 모형 HBM 모형.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에이, 거짓말. 그 전에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회학자들이 만들었고 이거를 최종 정리한 사람이 베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만들었다 그랬죠? 이거 만들고 나니까 어디에 적용하기 딱 좋았다. 두 군데 적용하기 딱 좋았습니다. 하나는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 여부. 이 사람이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건지 말 건지를 예측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들었더니 아니야. 이거보다 훨씬 더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환자가 환자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죽을 때까지 약을 먹을 건지 도중에 포기할 건지 요거 예측하는 게 딱 좋다 그랬었습니다. 이게 HBM. 그런데 비해서 HPM 모형은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 팬더가 만들었고 요거는 어디에 딱 좋다 그랬어요? 건강 증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운동할 건지 어떤 사람이 운동을 안 할 건지 요걸 예측하기 딱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건강신념 모형의 주요 개념 5개 있었었는데 이 중에서 암검진을 받으려고 하니까 비용이 들어갈 게 걱정돼. 지금 비용 들어가는 게 뭐예요? 장애성이지. 답은 3번이에요. 우리 5가지 구성요소 있었는데 4개밖에 안 나왔네요. 뭐 하나 더 집어넣을까요? 행동의 계기를 집어넣으셔야지. 그럼 5개의 주요 개념이 나올 겁니다. 자, 9번이에요. 보건의료와 관련된 우리나라 역사를 서술하였다. 자,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거 우리 다 해야지 뭐. 세계보건기구 가입. 49년. 자, 보건소법 제정 56년. 보건사회부 통합 55년. 자, 전국민 의료보험 89년.
답은 1번이네요. 자, 10번입니다. 자, 건강, 불건강, 연속성 하면은 던. 그럼 그 개념과 관련이 있는 내용. 아, 이거 조바심 납니다. 답을 이상한 답 쓰실까봐. 답은 몇 번? 4번. 아,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럴 줄 알았다니까. 자, 물론 건강, 불건강, 연속성 개념에서 총체적 접근, 그러니까 총체적 접근이 뭐지? 총체적 접근이? 전체적으로 다 접근한다는 소리잖아요. 왜? 건강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야. 여러 가지야.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접근해야 돼. 병원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방도 해야 되고 환경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이게 총체적 접근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건강, 불건강은 뭐예요? 일직선산에서 이쪽으로 가면 건강, 이쪽으로 하면 불건강 이런 거잖아요. 거기 어디 총체적인 접근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뭘로 하실래? 일단 답은 4번은 아니야. 예, 최적의 건강 상태. 이거죠. 최적의 건강 상태. 이게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총체적 접근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고, 건강, 불건강, 연속성 개념은 최적의 건강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물론 총체적 접근 방법에서는 건강, 불건강, 연속성 개념을 따르기는 합니다. 그치? 우리 총체적 접근, 거기 우리 이론서에 보면은 거기에 건강, 불건강의 연속성 개념 하에서 이렇게 말이 있어요. 결국 총체적 접근 안에서는 연속성 개념을 따르기는 해요. 근데 두 개가 똑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건강, 불건강, 연속성은 최적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답은 1번입니다. 이거 좀 신경 쓰셔야 돼. 이제는 11번이요. 건강 증진 계획 진단과 관련된 그린의 모형. 아, 우리 그린 하면은 뭐 생각나세요? 프리시드, 프로시드. 그런데 건강 증진 계획이야, 계획, 진단. 그러니까 위쪽이죠. 위쪽이니까 프리시드 모형. 답은 1번이고요. 그럼 프로시드 모형은 뭐와 관련이 있는데요? 수행 평가랑 관련이 있는 거야. 수행 평가랑. 답은 1번. 자, 12번입니다. 고대 국가의 보건적 의의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고대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걸 물어보네요. 답은요. 4번이지 뭐. 감염병의 최대 유행은 언제? 중세기. 그러면 제1호는 뭐예요? 제1호는? 우리나라 역사할 때 배웠죠? 제1호는. 뭐죠? 자연의 어떤 이상한 일이 있으면 이거는 한 대의 예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모든 것에 귀신이 있는 거 뭐죠? 무속론이었습니다. 하여튼, 제1호는 샤머니즘이 이제 무속론 쪽이라고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족 중심의 의료. 왜 기족 중심의 의료예요? 누구 생각나세요? 기족 중심의 의료 하면. 히포크라테스. 또 더블 한 명 더 집어넣는다면 갈렌까지. 그러면 히포크라테스, 갈렌은 기족 중심의 의료를 제시했죠.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살레르노. 살레르노는 보통 일반 서민의 생활을 좀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고대 국가는 귀족 중심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13번이에요. 보건행정의 개념적 특성으로 옳춤을, 이건 개념이네. 그러면 보건행정의 개념적 특성은 보건행정의 특성을 얘기한다는 건데, 보건행정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답 금방 나오긴 할 텐데, 답은 1번이죠. 1번 맞아?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응? 유사한 수준의 대우. 그럼 뭐예요? 똑같은 수준의 대우? 아니에요?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 대우는 좀 각기 다르게 해줘야 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유사한 상황에 있으니까 똑같이 해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치? 아니야? 맞아?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그 보건행정의 특성이 뭐죠? 보건행정의 특성? 몰라? 2번부터. 우리 보건행정의 특성이 4가지 있었던 건 아시죠? 아까 조금 전에 했었잖아요. 조장성 및 공공성. 맞지? 네, 요거에 대비를 하라니까요, 지금. 일단 1번은 모르겠고, 2번은 틀렸으니까 1번은 2번. 자, 보건행정은 국민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조직적인 행정이 있다. 이게 뭐지? 이 보건행정의 특징 중에 어떤 걸까? 우긴다면. 국민의 건강 유지와 개인의 건강 유지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 유지. 공공성 및 사회성이에요. 이게 공공성 및 사회성. 자, 3번째. 보건행정은 발전된 근대과학과 기술. 이건 확실히 알겠다. 뭐죠? 과학성 및 기술성. 과학성, 기술성. 자, 4번째. 이런 거 특징이 있었어요. 보건행정은 소비자를 위해서는
규제해야 돼. 근데 보건적 산업을 위해서는 보호를 해서 자율성을 심어줘야 돼. 이거 있었던 기억 나세요, 안 나세요? 뭐예요? 보건행정 대상의 양면성이죠. 이것도 우리 보건행정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1번 같은 게 이게 왜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유사한 수준에 해줘야 된다. 이게 뭘까? 자, 같은 상황에 있으면 유사한 수준을 해줘야 된다. 맞지 않아?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말 자체는 맞지 않아? 근데 왜 아니에요, 답은? 답은 왜 1번이에요? 여러분 지금 1번하고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왜? 뭐예요? 보건행정의 특성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유사한 수준의 대주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건 맞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아니야, 이건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의 유사한, 각기 다른 대우를 해줘야 돼. 이런 것 같아. 근데 지금 대강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저는 이거 분명히 틀렸다고 봅니다. 아니,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하면 이거 어디다 집어넣으실래요?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해줘야 돼. 몰라? 형평성 아니에요, 형평성? 형평성 필요한 사람에게 평등하게 해주는 거. 이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다 똑같이 해줄게, 다 해줄게.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줄게. 이게 형평성이에요. 그럼 형평성이 보건행정의 특성이 있었어, 없었어? 보건행정의 특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형평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형평성 어디 있었어요? 우리 이론에서 3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보건행정의 특성.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건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건행정의 기본 원리. 그래서 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우리 특성을 꼭 외우자. 그렇지? 특성은 4가지는 꼭 외우고 나머지 2가지는 그냥 대강 외우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공공성 및 사회성. 그 다음에 봉사성, 또 과학성 및 기술성, 또 네? 네. 교육성 및 조장성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뭐 양면성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각 안 나지. 양면성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하고 기본 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2개는 좀 헷갈리니까 이것만 외우자라고 했는데, 자, 기본 원리는 꼭 이래야 되는 거고 앞으로 나갈 건 추구하는 가치야. 근데 이거를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못 외우면 감이라도 제가 잡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단어를 얘기할 테니까 일단 이건 아니야, 확실히. 얘네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형평성. 가치예요. 형평성이 떡하니 들어가단 말이야. 특성이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자, 이거랑 비슷한 단어긴 하는데, 평등은요, 평등. 이게 원리야. 이게 뭔지는 알지만, 이때 구분되죠? 이게 평등해야 돼. 근데 추구하는 가치는 형평성이야. 필요한 사람에게 평등하게 해주는 거죠. 그죠? 기본은 평등이야. 그럼 사회주의 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 기본. 그럼 민주주의 가치, 예, 민주주의 가치. 이거 구분이 되나요? 원래 기본은 사회주의 국가 원리여야 돼. 필요하면 다 해줘야 돼. 그렇지만 추구하는 가치는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네,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자, 접근성이 높아야 돼. 가치, 그래, 이게 되네, 이제. 접근성, 가치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법률 적합성. 이거 너무 이쁜데? 법률 적합성. 이 법률 적합성이 기본 원리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할게요. 흥나니까 재밌으니까. 대응성. 이거 소름 끼치는데? 대응성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하고 기본이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했고, 그것도 하나만 더 물어볼게. 신의 성실. 기본이에요, 신의 성실은. 예, 그것도 아시면 되고요. 하여튼 1번은 맞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좀 틀렸다는데 이게 맞는 내용, 이건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그리고 형평성은, 보건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지 특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이요. 갈렌 아니야. 알렌이야. 자, 알렌 하면은 누구 생각나세요? 고종 생각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병원 하나 세웠을 거예요. 병원 이름이 방해원. 나중에 뭘 바뀌었다고요? 제중원. 언젠지는 아세요?
1889년이야? 95년? 1895년? 1885년. 1885년. 이때 중앙조직이 뭐였는지 아세요? 중앙조직. 지금의 보건복지부 했던 중앙조직. 응? 응? 이때가 언제였었어요? 요거 하고 나서 일제시대 문을 열었잖아. 그럼 그 전에 미생국이었죠. 미생국일 때 강의원이 세워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이에요. 보건행정가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자, 지역사회 중심체 역할을 하는데요. 이걸 우리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 중심체니까 지도자지. 자, 2번입니다. 지역사회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자였었나요? 우선순위 조정할 수 있나요, 우리가? 우선순위 조정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럼 3번. 대중보건교육 실행자. 이걸 뭐라 그래요? 보건교육자에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요. 보건 관련 문제에 관한 사회 전반의 권한을 대표한대요. 아, 우리 권한 대표하진 않아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치? 답은 4번이에요? 응? 답 몇 번이에요? 응? 2번이죠. 우선순위 조정하지 못하죠, 우리는. 우리가 무슨 우선순위 조정하는 사람은 기획하는 사람인데, 우선순위 조정해서 기획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획한 걸 받아가 그대로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보건소 법에는 기획을 해라라고 돼 있지만, 원래 기본이 기획하고 우선순위 조정해서 기획하는 건 정치가들이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짜면 우리는 그냥 수행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 조정자는 아니고요. 4번은 우리 권한 대표하는 이런 거 없는데요. 이게 정부 관리자예요. 정부 관리자. 그래서 우리 이론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 관리자의 보건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사회 전반의 권한을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보건과 관련된 거야. 다른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우리도 조금 힘을 써야 돼. 우리도 권한을 대표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6번이에요. 우리 파킨슨 법칙 기억하시나요? 자,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부하 배증 또는 업무 배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좀 다른가 봐요. 좀 더 깊게 들어간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 1번, 결국은 행정의 노동집약적 성격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노동집약적.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생기는 거다. 이런 건가? 자, 부하 배증의 법칙 1공리, 업무 배증의 법칙 2공리로 구성된다. 우리 두 개 다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1공리, 2공리로 나누구나. 처음 하셨을 거예요. 자, 공무원의 수의 증가는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증가한다. 이게 뭐야? 공무원 수가 증가되는 거는 업무가 증가해서 증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업무는 그대로이지만 공무원 수는 증가된다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사람을 뽑으면 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일을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업무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업무 배증의 법칙에 의해서 늘어나는 업무는 지시, 보고, 승인, 감독 등의 파생적 업무를 말한다. 예,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 배증에 의해서 늘어나는 업무가 진짜 일이 늘어난 게 아니라 지시하고 보고하고 승인하고 감독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일을 밑에 직원이 와서 주고 내가 감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파생적인 업무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한 게 파킨슨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답은 1번이에요.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아니어도 모든 조직에서 발생되는 게 파킨슨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만 돼도 우리 또 학원도 점점 사람이 늘어나는 건 보이세요? 보이시죠? 증후이 막 생기잖아요. 일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일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노동집약자가 아니에요. 그냥 딱 주고 보고 또 이렇게 보시면 딱 가만히 보세요. 일하시는 분 보면 이렇게 지시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뒷짐지고 이렇게 감독만 하고 계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일어나는 게 파킨슨의 법칙이에요. 네.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17번입니다. 파이어를 하면은 POCCC. POAC가 뭐야? 근데 우리 가문을 잡지 않을까? P가 뭘까? 기획, O가 조직, A가 액션. 그러니까 실시겠죠. 수행. 그러면 C는 통제 같아요. 그럼 공통적인 요소가 아닌 거는 실시. 왜? POCCC는 실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3번. 네, 그래서 이거 감으로라도 딱 잡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발전기 하면은 언제예요? 발전기? 근대야, 현대야? 발전기인데
현대지, 현대지. 그치? 아, 이게 계속 헷갈리는구나. 나만 헷갈리는 게 아닌가 봐. 다 헷갈리나 봐. 아주 현대기입니다. 지렛대 일어나면 생각나는 사람. 네, 고을준. 네, 생탁주 뭐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스터 누구세요? 리스터. 응? 석탄. 그게 뭐예요? 석탄이 뭔데? 석탄산. 그게 뭔데요? 소독. 그렇죠? 그러니까 무균술이에요, 무균술. 무균수술법을 확립한 사람. 영국의 의사입니다. 무균수술법을 확립한 사람. 뭐 세균이나 면역학 뭐 이런 거고요. 베딩 하면은 혹시 베딩이라는 베딩 제약회사 혹시 듣지 않았어요? 베딩? 네. 이게 제약회사인데 인공 수동 면역을 처음 만든 사람. 인공 수동 면역. 독일 분이십니다. 하프킨 어디서 들었는데? 백신, 무슨 백신? 콜레라 백신. 콜레라, 닭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콜레라 백신 한 사람. 하프킨 있었습니다. 답은 3번. 자, 19번입니다. 자, 1차 보건의료의 원칙 있을 거예요. 그거 중에 기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이게 뭘까? 근접성, 가까운 거리, 수용성,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지속성, 포괄성. 답은 포괄성. 감이 잡히시나요? 네, 이것도 유인물로 연습하고 좀 갑시다. 자, 1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여야 돼. 이게 포괄성이에요. 포괄성. 자, 두 번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모든 주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또 하나가 지불 능력에 맞는 수가. 이게 뭘까요? 이게 수용성이에요. 5번. 자, 근접한 거리에서 사업이 제공돼야 돼. 근접성. 어떠한 여건에서도 똑같이 제공돼야 돼. 균등성. 자,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돼. 지속성. 그 다음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유용한 것이어야 돼. 유용성. 말 그대로 유용성이죠. 그 다음에 사회 여러 분야와의 협조 체계를 유지해야 돼. 상호 협조성. 8번. 자, 지역사회 적극적인 참여. 지역 주민과 서비스 제공자의 동반자적 관계 형성. 이게 주민 참여. 그래서 감으로 잡겠구나. 포괄성만 좀 몰랐으면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20번. 자,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권한 구조를 설정하고 직무 내용을 배분 규정하는 과정을 뭐라고 할까요? 예, 조직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요거는 그거지, 뭐, 행정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 과정, 포스트 콜부, POCCC. 이 중에서 조직에 대한 겁니다. 혹시 연습하고 갑시다. 모르실까봐. 굴릴 걸로 갖고 왔습니다. 굴리. 자, 이거 단어 영자만 제시하시면 돼. 자, 1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관에게 업무 보고하는 거. R. 자, 두 번째입니다. 재정계획, 회계, 예산 나오네요. 뭘까요? B. 3번입니다. 조직원을 채용하고 훈련도 시킨대요. S. 인사입니다. 인사.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2명 이상의 공동의 목표 달성에 위해서 노력하는 협동체. 이게 O예요. O.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서로의 업무를 동조되도록 이렇게 뭐 이걸 뭐라 그러더라? 예, CO. 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6번이에요. 명령 지시 D.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 예, P. 기획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3번 조직, 이것도 좀 쉬울 겁니다. 자, 21번. 이거는 우리 안 배웠던 거긴 한데, 느낌으로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건강이란 하위 체계 균형을 파괴하려는 요소, 또 이거를 바로잡으려는 요소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녹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대. 무슨 모형일 것 같아요? 건강 균형 모형이 맞아요. 그럼 나머지 쾌정 모형, 전인적하고 총체적 모형 우리 알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게요. 유임을 볼게요. 자, 쾌정 모형부터 들어갈게요. 자, 쾌정 모형은 그 전인적 건강의 기본 입장이 질병의 치료 조건을 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인적인 건강은 질병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선 게 쾌정 모형이에요.
쾌적 모형은 쾌적함의 조건을 개선하는 거야. 결국 쾌적 모형은 4가지가 있는데 육체적인 것뿐이 아니라 영양적 자각. 아, 나 이 정도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 스트레스 관리, 자기 책임. 요 4개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면서 이런 4개가 전부 다 쾌적하다고 느끼는 거야. 결국 2번입니다. 질병이 없는 중립점을 넘어서 원기 왕성함, 건강 개발까지 모두 포함한 게 쾌적 모형. 조금 더 적극적인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조금 전에 녹이 제시한 건강 균형 모형입니다. 자, 이거는 WHO가 정의한 건강 개념이 너무 정태적이라는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강 균형 개념을 제시한 거야. 그래서 균형입니다. 결국 두 번째 보시면 우리 몸에는요, 하위 체계를 파괴하려는 요소가 있대. 그리고 이거를 잡으려는 요소 간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적 균형 상태.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파괴가 돼.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균형을 잡으려고 또 하나 생긴단 말이에요. 요매들 간의 균형을 받는 거를 건강 균형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이러한 녹의 개념은 86년 오타와 헌장에서 이야기하는 건강 개념인 건강이란 삶의 목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한 자원으로 파악하는 것, 결국 적극적인 개념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 균형 모형은 소극적인 게 아니야, 적극적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 동적인 균형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다차원적인 건강 모형하고 4번의 전인적 모형하고 5번의 총체적 모델. 근데 우리는 이거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조금씩 다르긴 하나 봐. 근데 읽어보면 다 거의 비슷해요. 자, 일단 다차원적 건강 모형. 자, 인간의 최고 안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복잡해지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혼합 조절 적응하는 과정으로 건강 개념화가 이루어져 있다. 결국 여러 가지를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이게 어릴 때는 간단해요. 어릴 때는 건강해지려면 뭘 잘하면 될까? 아기 때. 잘 먹고 잘 싸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뭐가 들어가? 사회생활이 들어가잖아요. 되게 복잡하죠. 지금도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면 건강해요? 지금 잘 먹고 잘 싸잖아. 근데 힘들잖아, 마음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건강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게 다차원적 건강 모형이고요. 자, 그래서 엘렌이라는 사람은 되게 많이 신체, 사회, 영적, 정서, 지적, 작업적 다 들어간 거야. 결국 내가 다 건강해, 영적으로도 건강해. 근데 직업이 없어. 그럼 좀 불건강한 거야. 직업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런데 비해서 전인적 모형이에요. 자, 전인적 모형은 옆으로 쭉 가시면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 정신적 사항을 추가한 거래. 사회 생태학적인 모형이 뭔데? 사회 생태학적 모형. 숙주, 환경, 개인 행태. 거기에 정신적인 사항이 하나 더 들어간 거야. 그런 거를 전인적 모형이라고 한 거예요. 그 조금씩 다르긴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총체적 모델은 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총체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때 시너지 효과로 굉장히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총체적 모델은요, 건강관리는 본인이 주체가 돼야 되니까 내가 내 몸을 내가 다 안다는 거죠. 그게 총체적 모델이에요. 그래서 원래 3번, 4번, 5번은 우리 다 똑같이 취급했는데 조금씩 다르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 그렇다고 이걸 구분해서 외우지 마시고 그렇게 좀 다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일단 봅시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그냥 1번인 거고요. 자, 22번입니다. 자, 요거, 접질지 효율성. 우리 보기 보니까 접질지 효율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전인적 의료가 제공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의료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 뭘까요? 예,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연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 좀 이따 다시 연습할 겁니다. 일단 넘어갈게. 자, 23번이에요. 자, 4개의 체익설, 누구세요?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이게 좀 더 깊게 들어갈까봐 문제 좀 더 깊게 낸 겁니다. 이 중에서 잘못 연결된 거는 1번이죠? 담즙즙이 뭐야? 황담즙이에요. 황담. 그래서 요게 어떤 요게 많이 커지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요? 황담즙, 담즙질 성격이 뭐냐면 카리스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 예전에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보호관찰소라는 데에서 이제 상담 이런 걸 좀 하는데, 18살이구나. 18살인데 얘가 어릴 때부터 특이한 성격이 있대요. 뭐냐면, 우리 로드킬 당한 애들.
강아지든 고양이든 로드킬 당한 애들, 우리는 막 끔찍하잖아요. 근데 걔는 쫓아간대요. 그래서 젓가락 같은 걸 뒤져본대요. 그래서 내부 장기가 어떤지 되게 신기하대요. 그래서 그걸 막 들으면, 아, 이게 장이구나, 이게 위구나. 그래서 거기 길거리 앉아서 그걸 했대요. 근데 엄마가 딱 보고, 어머, 쟤는 크게 될 애다. 왜? 해부 쪽으로 관심 있잖아. 의사가 되려나 보다. 엄마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얘가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아, 죽은 걸 봤으니까 살아있는 걸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칼을 찌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관찰소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근데 칼 찔러도, 아니, 나 공부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뱃속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 건데? 이렇게 해서 그런 애들은 대부분 요거, 황닭증. 그래서 카리스마적, 좀 잔인합니다, 성격이. 그다음에 점액질 하면은, 우리 점액은 어때? 이렇게 점액 완전 찍 늘어나죠. 느린 거. 낙천적인 거. 낙천적인 성격입니다. 자, 흑담하면 우울질. 뭔지는 아시겠지? 우울질. 그 다음에 혈액하면 다혈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올까봐. 근데 요게, 히포크라테스가 이걸 뭘 갖고 힌트를 얻었는지 아세요? 사람의 몸은 4가지로 이루어졌다. 이거 뭐 갖고 힌트를 얻었는지 아세요? 혹시 그거 아세요? 이 만물이 4개의 물질로 이루어진 거 아세요? 흙, 불, 물, 공기. 예, 그거 갖고 힌트를 얻어서 사람도 그럴 거다. 그래서 4개의 H를 얘기한 겁니다. 하여튼 이런 거고요. 답은 1번입니다. 24번이에요. 자, 보시면 시너지 효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건강을 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총체적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총체적 모델에서 굳이 얘기 안 한 거. 2번이죠, 뭐. 물론 2번이 환경 안에 들어가 있지만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답은 2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5번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공유한, 우리 지역사회 기능 5개 있는 건 아시지? 지역사회 기능 중에 일반적인 지식을 창출도 하고 전달도 하고 유지도 하는 거 뭘까요? 사회적 기능이에요. 여기서 빠진 거 하나 더 얘기해 주실래? 5가지 기능. 상부상조 기능이 빠졌죠. 예, 답은 2번입니다. 자, 26번까지 하고 좀만 쓸게요. 자, 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에 자, 확고한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개념 하에서 보건의료로 가장 세계 인권이야. 그럼 사람의 권리가 있다는 거지. 예, 건강권을 얘기하나 봐요. 근데 건강권이라고 대답하는 거는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같아요.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의 보건, 건강권. 네, 답은 1번이네요.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겠습니다.